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 시리즈 세 번째로 분단과 전쟁을 딛고선 문학의 경계인들, 다시 말하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문학과 중국의 조선족 문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머리에 구름을 두르고 있는 천산산맥이 아스라이 바라다 보이는 도시, 이국 땅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입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현지 고려인 한글 교육과 전통문화 보급에 힘써온 원로 시인 양원식 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의 피습을 받아 비명에 숨졌습니다. 향년 74세, 2006년 5월의 일입니다. 시인은 알마티에서 한글판을 발행하는 고려일보 주필을 지냈습니다. 1923년 연해주에서 선봉이란 이름으로 창간되어 레닌 기치란 이름을 거쳐 오늘에 이른 고려일보는 그때까지 시인의 일터였습니다. 그가 활동하고 있던 2005년 저는 그의 안내로 고려일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후리후리한 키에 따뜻한 정감이 남달랐던 그는 역사의 물결에 휩쓸린 영원한 경계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시에 그의 조국은 세계, 즉 조선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 출신으로 한국 전쟁 중인데도 모스크바 영화학교로 유학했을 만큼 촉망받는 인재였던 그는 당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망명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려인 시인의 표본이었으나 원인도 습격자도 밝혀지지 않은 채 비운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북한이 벌인 천재 작곡가 또는 카자흐스탄의 윤희상이란 호칭을 가진 정추는 월북하여 평양음대 교수를 지냈으며 모스크바 유학 중 다시 소련으로 망명했습니다. 세계 3대 음악원 중 하나인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대학 최초로 졸업작품 만점을 받았고 소련의 세계 최초 우주비행 성공 기념 행사에서 자신의 곡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제가 알마티에서 만난 그는 여러 차례 살해 위험을 넘겼다고 수뢰했습니다. 남북한에서 모두 외면당한 이 불우한 작곡가는 2013년 6월 90세에 타계하기까지 카자흐스탄 음악계의 거장으로 살았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일조하고 문화선전성 제1부상을 지냈으나 결국에는 축출되어 말년을 알마티에서 보낸 정상진은 필명을 정률로 하는 문학평론가요 문필가였습니다. 그의 아무로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는 북한과 소련의 문학예술인들 회상기란 부제가 붙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출간되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정추 선생이 별세한 이틀 뒤에 역시 향년 90세의 천수를 누리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알마티에는 이들 외에도 한진, 리진, 연성용, 라브렌티송 등 그 지역에서 소중하게 인정받는 문인들이 많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생이자 러시아 국적 고려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는 우화소설, 켄타우로스 마을, 다람쥐 등을 쓴 아나톨리 김입니다.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의 작가 미하일 박도 문명이 높습니다. 이제 후대 5, 6세까지 이른 이 고려인 사회는 그 인구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항일의병 홍범도를 소설화한 작품이 있습니다. 저명한 조선 빨치산 대장 홍범도의 묘, 1868년 8월 27일 출생, 1943년 10월 25일 사망, 카자흐스탄 크졸 오르다시의 묘지에 세워진 홍범도 철비의 묘비명입니다. 한창 항일 저항군으로 활동하던 때의 홍범도는 최대 700명의 의병들을 이끌고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 일대에서 유격전을 벌였습니다. 1920년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는 그의 이름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작가 김세일이 1968년부터 2년간 레닌 기치에 연재한 소설이 홍범도라는 작품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인의 뿌리찾기 과정을 탐색한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지요. 홍범도가 고려인 희곡 작가 태장춘의 아내 리함덕에게 구술한 홍범도 일지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지 고려극장에서
태장춘극분의 연극 홍범도가 올해 공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송은일의 나는 홍범도라는 장편소설이 발표되었고 2022년까지 방현석의 홍범도 실명소설 저격이 인터넷 신문에 연재되었습니다. 2019년 개봉된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는 최민식이 홍범도를 연기했으며 2020년 만화 바람의 나라의 작가 김진이 홍여천 범도를 그렸습니다. 여천은 홍범도의 호입니다. 2021년 홍범도의 유해는 현지 고려인과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 바람 거세고 구름 높이 흘러가는 땅 중앙아시아 대륙에서의 일입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이들을 한민족의 울타리로 끌어안아야 할 한국에서조차 그동안 아무런 손길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를 비롯하여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슈토베 지역을 가면 그 신선한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비극 여러 편이 무슨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참담한 과정을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만 보면서 지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남북한 이념과 체제의 갈등, 그리고 분단시대의 곤고한 삶의 역정, 그 실상을 이국 땅에서 증거한 형국이었죠. 이러한 안타까움은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 문학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한민족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하여 고려인 집단을, 그리고 중국으로 이주하여 조선족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의 문단 구성 초창기, 구소련에 조명희가 있었다면 중국에는 안수길이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가 된 조선족은 20세기 이후부터 문학 활동을 전개하여 문학 동인단체인 북향회를 발족하고 북향이라는 문해지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향토 문인으로 작가 김창걸과 시인 리욱 등을 배출했습니다. 이 무렵 중국으로 건너간 강경애가 거기서 작품을 썼고 최서해는 거기서 얻은 체험을 국내로 가지고 와서 작품화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문학을 대표할 만한 작가로 꼽히는 격정시대의 김학철은 항일투사였던 그의 자전적 기록을 소설에 담았고 그와 같은 작품의 내용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전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한글 문학이 창작되고 있는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 거주민은 250만 명에 가깝습니다. 조선족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 격정시대는 김학철이 조선의용군 분대장이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죠. 이 소설은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는 과정과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및 중국을 무대로 살아가는 민중의 생활상을 그렸습니다. 주인공 서선장은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먼 친척의 도움으로 경성 서울이죠.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민족 현실을 자각하고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다시 상해로 갑니다. 상해에서 테러를 조직하는 방식의 독립운동에 가담하며 이후 조선의용군에 들어가 중국 태항산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계속합니다. 격정시대를 하나의 표본으로 보자면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 문학에는 한민족 정체성을 환기하게 하는 작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1989년 아직 한중수교 이전에 처음 중국을 방문한 저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도 영길시 서점에서 줄지어 있는 한글 문학 작품들을 보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큰 가방 하나로 소설책을 사와서 그 선집으로 보름을 조선 처녀란 책을 낸 해가 1990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로서는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의 시작이었고 그 세월이 오늘까지 30여 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 시리즈 세 번째로 분단과 전쟁을 딛고선 문학의 경계인들,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과 중국 조선족 문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